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보다 못한 자식과 부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만 내가 나이 들고 기댈 곳이 필요해지니 인연을 끊듯이 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러겠지? 이 세상 어느 부모도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자식과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도 자식들과 친구처럼 같이 여행 다니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희 이야기를 듣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가정들이 작은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가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직도 장남에게 온정성을 쏟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게 시켜주며 키우고 열심히 모아온 재산도 아들에게 전부 줬는데 노후에 부모가 병들어도 아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고 알거지로 내쫓아 배신을 당했다면서 우는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심하면 슬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들도 많죠. 결국 재산을 받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반발합니다. 제일 큰형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면서 서로 헐뜯고 비난합니다. 아무리 제일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더라도 절대로 차별하지 마세요. 나는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해줬다고 생각했어도 내 자식이 차별당해서 속상했다고 말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공평하게 키웠는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 없는 부모보다 차별하는 부모가 더 나쁩니다. 능력 없고 돈 없어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면 자식들이 적어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빈털털이 된 다음에 둘째에게 몸을 의탁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홀로 요양원에 입원하는 부모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제발 절대로 자식에게 목매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쏟지 마세요. 특히 남은 재산은 절대로 미리 줘서는 안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은 결국 독립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인생을 살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바라고 의탁하는 시절은 우리네 부모님 세대로 끝내야 합니다. 옛날에는 잘 키운 장남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님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장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식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아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며느리, 사위 모두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한 명의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면 분명히 탈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냐고 명절 때마다 싸우며 심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설마 그러겠어 싶지만 명절 때마다 부모님 재산을 두고 폭력과 심하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특히 재산은 꼭 붙들고 계세요. 아무리 힘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명에게 몰아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고 있기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머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마세요.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나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능력이 있어도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금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깊숙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의 일에 과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자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대학교에 보낸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오면 교수를 직접 찾아가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 오히려 교수에게 가서 따지는 것이죠. 회사에 취업해도 상사에게 혼나면 다음날 부모가 찾아와 내 자식 혼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식의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살게 될까요? 이렇게 자라면 결국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그때 또 부모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자기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순간 잠깐은 편하겠지만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결정하게 되면 자식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립 능력이 부족해지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조금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오히려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흔히 아는 마마보이가 되는 것이죠. 평생 데리고 키울 것이 아니라면 자식의 인생은 본인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모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매번 물고기를 잡아주기만 하면 자식은 나이가 50이 되어도 받아먹기만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제는 이렇게 키워도 자녀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닌 것 같나요? 자식의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기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약간 아쉬운 선택을 하더라도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공부가 싫다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잠깐 방황하더라도 너무 불같이 혼내지 마세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스스로 갈 수 있게끔 응원하고 지지해 주세요. 그 순간은 자식이 힘들어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또 부모가 된다면 그때의 여러분의 선택을 깨닫고 고마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셋째, 정이 너무 많은 부모. 부모들은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므로 일찍부터 모든 자산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의 일부 증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식은 재산을 넘겨주면 길면 1년 정도는 고마워하지만 1년이 지나면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며 재산을 넘겨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가 준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식과 부모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기 때문에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부모의 전 재산을 받은 자녀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사기치는 자식은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중에 부모로부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정신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런 인생을 선물하고 또 자신까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을 곳간에 두고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자신들의 역경을 스스로 헤쳐나가고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금전적인 재산이 아니라 이런 정신력이 아닐까요?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